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이슈 이사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없었던 적은 있었는데 요즘처럼 한 주 한 주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구나 하면 금방 수요일이고 또 좀 정신없다 싶으면 주말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야겠다 다짐하는 요즘입니다. 자, 미국과 세계는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바이든의 미국은 상상하시는 그대로 서서히 국력이며 경제력 약해지고 있고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3% 지지도 찍은 바이든의 인기는 더더욱 바닥, 아니 지하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지도뿐만 아니라 바이든 옹께서 진짜 지하로 잠드시는 거 아닐까? 괜히 대통령 꿈은 가지셔서 온갖 스트레스에 평생 듣지 않아도 됐을 욕을 바가지로 날마다 드시고 계십니다. 딱하고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이런 바이든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현안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미국 내 인플레 해결, 콧땡 사태, 그리고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입니다. 아주 잘 풀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특히 이 중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은 지난해 아프간 철수로 망신 개망신 당한 미국 외교력,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느냐 아니면 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리냐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경 지역에 10만 명에 가까운 군사 배치를 강행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 러시아가 쇼 벌이는 거다, 설마 전쟁하겠냐, 그냥 겁주는 거지 라는 소리가 많았는데요. 아차 하면 지금 전쟁 날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등 서방과의 빈손 회동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화 가치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화폐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거 있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회담을 미국과 러시아 정상끼리만 서너 번 했고 유럽, 러시아, 미 국무부, 러시아 내무부 카운터파트끼리 이 문제로 회동한 거 다 합치면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가졌는데 셈법이 다 제각각이라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완화책을 찾기가 어렵구나, 진짜 꼬였나 보구나, 시장에서 한번 분위기가 휩쓸리니까 불안감이 도미노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제 러시아와 미국 등 유럽 안보협력기구 57개 회원국 대사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상설 이사회를 열고 긴장 완화 해법을 논의했는데요. 또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쫑났습니다. 마이클 카펜터 OSCE 주재 미국 대사는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들린다, 정치적 수사들은 더 날카로워졌다고 했고요. 알렉산더 루카세비치 OSCE 주재 러시아 대사도 무의미한 의견 교환 수준이 반복됐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태라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다시 모여 같은 주제의 토론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러시아와 서방 간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난 데 이어 이날까지 연속으로 협상에 임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려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현재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이미 상당합니다. 긴장 완화가 안 되니까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3일 전보다 3% 가까이 하락한 달러 대비 76.5 루블에 근접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모엑스 러시아 주가지수는 하루 만에 4.1% 떨어져 2020년 4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맞이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10년물 국채 가격은 1.8% 하락해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익률은 9% 이상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가도 좋다고 판단한 게 바이든이 잔뜩 올려놓은 유가로 러시아가 원유 팔아서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이걸 지금 다 까먹게 된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진짜 한판 뜨고 끝낸다는 푸틴의 무대뽀 정신이 발현될 것 같기도 해서 더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80년대를 그리워하며 중국도 중국이지만 러시아야말로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진정한 G2다 하면서 죽기 살기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제법 드셨는데요. KGB 출신인 푸틴의 마지막 바람은 소련 공산제국의 부활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기억하는 푸틴이 수십 년 내 미국이 가장 허약한 바이든 정권 하에 있는 지금이 이런 야망을 실현할 천재인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복귀하면 이런 자신의 야망이 물 건너가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아는 게 우크라이나인데요. 이제 미국 못 믿어오니까 독자적으로 러시아를 달래려 물밑 작업 중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직접 러시아의 3단계 신뢰 구축 방안 등 10가지 계획을 제시했다는데요.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역의 자치를 인정하되 이 지역의 자국 대리인이 중앙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관련 거부권을 러시아에 주지 않을 거라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장작전용 공작원을 배치한 정황을 미국 정부가 포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첩들을 풀어서 우크라이나군을 위장해 러시아를 공격하게 하고 그걸 계기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거 진짜 전쟁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CNN은 14일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 위장작전을 수행할 공작원을 배치했으며 이들은 시가지 전투와 러시아의 대리군대를 공격하기 위한 폭발물 설치를 훈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러시아가 자국 군대를 공격할 특별 요원을 훈련 중이라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성명과 일치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침략을 위한 핑계를 날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각본을 2014년 이미 보았다. 그들은 이 각본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24시간 내에 추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정말 두 나라가 전쟁하고 미국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수준의 경제 제재 시작하고 러시아 경제 위기 나와서 푸틴이 서방과 전면전 실시하며 세계 3차 대전 각입니다. 바이든이 결국 미국 망하게 하는데 모자라서 세계 3차 대전으로 세계 멸망까지 시키실 것 같은데요. 이분 어떻게 말려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다 띠띠의 음모면 어쩌죠? 소름이 쫙 끼칩니다. 자, 이슈 있다 분위기 오늘 주제가 너무 어두워서요. 어제처럼 아재 개그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반응이 아주 조금 좋아서 신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첫 번째,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뭘까요? 정답은 유언비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새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뭘까요? 정답 맞히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하 드라마입니다. 또 하나 더 갑니다. 자, 우리 모두를 일어서게 만드는 숫자는 과연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답은 5입니다. 5입니다. 점점 썰렁해지고 있는데 귀여운 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포도가 자기소개를 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포도당입니다. 어떠세요? 많이 즐거우셨나요? 주말 특집 아닌 특집이 되어버린 이슈 이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도당 아니 이슈 이수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잉.